네,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네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섹터까지 이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또 장 마감 직전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섹터에서 투자 기회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주제 확인해 볼게요. 와, 항공 쪽을 얘기를 해주시네요. 해외 여행객 증가하면서 K항공의 실적 개선 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요. 항공 연말 연초 너무 성수기거든요. 우리 기대하는 딱 시기인데 일단은 지금 글로벌 각국에서 한국을 여행 주의국으로 좀 지정을 했고요. 고환율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번에 오늘 이제 방송 주제를 저는 2, 3일 전부터 좀 정하거든요.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네, 갑자기 이러한 그 불상사가 생길 줄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체력으로 볼 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항공주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했는데 이전부터 항공주에 대한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우선 항공주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최근에 해외여행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좀 침체됐던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를 보이면서 전년도 이어서 올해 2024년도에도 항공업종이 흑자 유지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2023년보다도 2024년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입국하고 출국 여행객, 방한 여행객들의 동향을 보면은 2023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지금 사실 이게 10월 달까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년보다도 해외 여행객도 증가하고 있고요. 방한 여행객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별 관광객 동향을 2018년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많았던 관광객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했다가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여행업종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들이 많았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믿어도 되겠다. 최근에 여행업종이 PER이 상당히 좀 낮거든요.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출국 동향도 한번 살펴보면은 출국 동향은 우리가 최근에 해외여행을 많이 하면서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적별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면은 사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대만 쪽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 2023년도보다도 2024년도 현재 10월 달까지입니다. 10월 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관광객들의 국가별 유입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중국의 관광객에 상당히 의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관광객보다 더 다른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중국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감소한 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좀 증가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봐서는 좀 어렵다라는 건데 일본 관광객과 미국과 대만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우리나라 방한하는 관광객이 벌써 10%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미국 관광객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미국 관광객을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거의 한 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K-팝의 영향, K-컬처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만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만 관광객도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이런 동남아 지역에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포인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 또 방한하는 또 관광객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중국 관광객 위주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일본이나 대만이나 여러 동남아시아 또 미국 쪽에서도 관광객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요. 여행이랑 항공 이렇게 섹터를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어느 쪽을 좀 더 좋게 보세요? 저는 여행도 상당히 좋은데 네네. 지금 환율 문제나 이런 거 있지만 항공은 그동안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우리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합병이 미국과 유럽에다 승인이 되면서 항공업계에 일단 지각이 변동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LCC 관련돼서는 변동이 될 것 같은데 항공여행 역의 그 운송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2023년도보다도 2024년도에 훨씬 더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24년도 10월 달까지 비중인데 지금 붉은색을 보면은 전년도보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여행객들이 많이 그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가 다 늘고 있으면서 여행객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여행주도 좋지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겠지만은 아마 제가 봐서는 지금의 시간대에는 오히려 항공주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공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사실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그 합병이 상당히 큰 변수다라고 보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LCC 업체들의 그 통합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좀 소위했던 항공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행과 항공 나눠서 봤을 때 항공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쪽에서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 일단은 동시호가 구간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결국에는 사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고 장중에도 상승 반전을 꾀하기도 했었는데 나란히 손잡고 하락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도 계속 매도세를 이어갑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파는 모습 지속되고 있어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267억 원 정도 매도 우위 일단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5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봤듯이 오늘 부진하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연이틀 일단은 시장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계속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우려를 안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 상황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수는 결국 코스피가 2,450선이 깨진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0.86% 정도 하락하면서 2,442선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이쪽은 그래도 나름 좀 버티나 싶었는데 빠르게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 670선 정도만 지킨 채로 마감됐습니다. 0.91%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여전히 우리 외국인들의 이탈에 대한 얘기 짚어드렸는데 오늘 선물 쪽에서는 그래도 좀 샀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3,500억 원 정도 팔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아까 보셨듯이 267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여전히 좀 이탈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던 게 반도체 쪽이 괜찮았어요. IT 투톱부터 해서 HBM이나 장비단의 힘은 그래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 1% 정도 상승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 간밤에 미국에서 기술주들의 훈풍 받아가면서 그래도 3% 가까운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 비롯해서 2차 전지는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 여전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부를 켜면서 카카오와는 또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쪽에서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좀 쉬어가는 흐름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HLB, 휴젤 같은 일부 종목들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클래시스나 나머지 종목들 리가켄 바이오도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리노공업을 비롯한 일부 장비주들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저희 마감가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다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번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감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장도 굉장히 또 우려를 안고 우리가 결국 마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걱정이 크네요. 이번 주까지는 여전히 변동성 장세에 주의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 반도체가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면 반도체 쪽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될까요? 근데 반도체는 제가 이전부터 이제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 반도체를 얼마 전에 제가 그 인공지능 그다음에 메타버스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그 전시회 가서 다시 한번 놀란 게 뭐냐면요. 요즘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챗 GPT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 코딩을 AI가 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쭉 해주면은 코딩이 쭉 되면서 거기에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부족하다면 또 추가적으로 입력하면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해서 이젠 코딩이 없이도 이런 그 인공지능 상태에서 게임과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와버린 거죠. 우리가 챗 GPT라고 하면은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수준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이러한 인공지능은 반도체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예. 이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될 거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산업이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전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공지능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삼성전자가 HBM3 이하와 HBM4를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반도체 생태계가 달라지는 거죠. 네. 거기에 출연된 장비나 아니면 뭐 메모리나 이런 것도 동시에 팔리는데 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애플이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AI 칩을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네. 또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서 이전에 10만 대의 GPU를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100만 대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시장의 확대 정책은 계속 크다라고 보니까 지금 당장은 실적이 어려워서 좀 어렵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반도체를 일단 주시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를 주시하자. 어려운 장세다. 네. 하지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결국에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오늘 힘을 보여줬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도 이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다소 불식되는 그런 마벨 테크놀로지, 세일즈포스의 그럼요. 예.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여전히 이쪽은 관심권에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시 저희 아까 전에 얘기 다 못했던 항공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행과 항공에 대해서도 여쭤봤었는데 항공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워낙에 소외가 되어 있었다 보니까 이제는 이쪽에서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라는 건데 자, 그러면요. 이 안에서 관심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한항공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역시나,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공주들의 그 밸류에이션을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놓은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대한항공과 그다음에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 에어부산 이거를 제가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제가 두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리죠. 뭐냐면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PER을 보자고 하는데 사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게 TA항공이 높고요. 그리고 대한항공하고 제주항공 이렇게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PER이 그렇고요. 네.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역시 대한항공이 높고요. 진에어와 그다음에 에어부산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채 비율, 항공이 원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데 부채 비율도 상당히 적고 이러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단 대한항공과 그다음에 기타 항공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번에 아시아나하고 합병이 되면서 네. 일단은 족쇄가 풀렸다는 점이 4년 만에. 그렇죠. 네. 풀렸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아무래도 국내 제1의 항공사와 그다음에 전 세계 취항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 활성화 전망 그리고 여행객 증가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대한항공 대장주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좀 높게 주고 싶은데 예. 요즘에 좀 그 시장이 네,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서. 하루아침에 이러는 바람에 좀 그랬고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에 대한민국 주의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짧게 한번 받고 손절가도 21,000원 정도 여러분들의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또 항공 섹터 안에서도 FSC, 대한항공에 좀 집중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마무리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시너지까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워낙에 또 상황 자체가 이렇다 보니 리스크는 또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좀 짧게 주셨어요. 1차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영업이익률 체크해 봤는데 한 종목 더 골라주셨거든요. 예. 이번에 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되면서 예. 그 다음에 일어날 게 뭐냐면 LCC 통합입니다. 맞아요, LCC. 이 LCC가 과연 그 아시아나가 보유하고 있는 LCC와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LCC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될까라는 게 궁금한데 뭐 저 재계에서나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언론 쪽에서나 보면은 LCC는 합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누구를 통해서 합병을 할 거냐? 지금 보면은 LCC 중에서 가장 그 점유율이 높은 LCC를 제외하고서라도 이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LCC를 두 개 합치면은 LCC 중에서 대형 LCC가 탄생을 하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저는 진에어가 그래도 부채 비율이나 영업이익률을 봐서 나쁘지 네.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도 진에어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는 일단은 에어부산하고 합병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국내 1위 LCC가 탄생한다라는 점, 그리고 통합 효과는 비용 개선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이런 그 진에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역시 좀 많이는 못 잡겠습니다. 예. 최근에 시장이 어려우니까 13,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9,500원인데 지금 PER이 사실 그 5 이하 정도로 된다는 거 감안해 보면은 여기보다도 최소한 50% 정도 올라야 되지 않느냐. 가치로 따진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에어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1차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 9,500원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수선한 시장입니다. 이번 한 주 보더라도요. 이럴 때 우리가 포트를 어떻게 꾸려야 될까? 주도 섹터들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좀 빠져있는 종목들 모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보유 전략은 유효하지만은 예. 시장이 지금 저도 예상하기 어려운 이게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새로운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서 너무나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비중을 늘려간다는 것보다도 기존 거를 유지하고 추세를 보는 전략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여기서 추세를 점점 더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워낙에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 확실히 무언가 제대로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